여러분,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그 순간 계산서가 딱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농담처럼 툭 던집니다. 야, 너가 내는 거지? 그 한마디에 미소가 살짝 굳었던 적 있으시죠? 그 찰나의 불편함 왜 생기는 걸까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 배려, 그리고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순간을 파헤쳐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갈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밥값 계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 순간의 태도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 사소하지만 강력한 순간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죠?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고 한 친구가 느긋하게 말합니다. 너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 네가 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집니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내가?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가시가 박히죠. 그 가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 그 뒤에 숨은 의도, 그리고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순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거나 반대로 더 깊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준비되셨죠?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비밀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밥값 계산을 돈 문제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비싼 메뉴를 먹었는지, 몇천 원 차이 나는지 따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테이커는 항상 더 받으려 하고 매천은 주고받기를 균등히 하려 하며 기본은 기꺼이 주는 사람입니다. 밥값 계산은 이 유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테이커는 너가 내는 거지? 라며 부담을 떠넘깁니다. 매천은 내 목만 내게라며 손익 계산에 몰두하죠. 하지만 기본은 분위기와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한 끼 식사에서 드러나는 이 태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태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흔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1, 당연히 네가 내는 거지. 몇 년 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들로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그날은 고급 일식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사시미가 반짝이고 사케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계산서가 나오자 한 친구가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죠. 야, 철수, 너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오늘은 내가 쏴?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낼게. 하며 카드를 꺼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모임에서도 그 다음 모임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철수, 너 잘 나가잖아. 이번에도 내가 내는 거지? 심지어 다른 친구들도 슬슬 동조하더군요. 그래, 철수가 쏘면 깔끔하지. 그런데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해지는 분위기. 고마움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안 내면 철수가 쪼잔하다는 뉘앙스가 생겼어요. 결국 저는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가 됐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익숙함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보상 체계는 처음엔 호의에 반응하지만 반복되면 둔감해집니다. 상대방이 내 호의를 당연시할 때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 친구는 테이커였습니다. 제 여유를 이용해 부담을 떠넘겼고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70세 선배님, 김진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석 씨는 호탕한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돈 문제엔 철저한 원칙을 세웠죠. 그는 식사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터치페이로 깔끔하게 하자. 내가 내면 다음번엔 네가 내는 거야. 이 원칙 덕에 너가 싸같은 농담이 나오면 웃으며 이렇게 대응합니다. 잘 벌긴. 우리 정한 대로 하자. 김진석 씨의 비결은 명확한 원칙입니다. 그는 모임 전에 규칙을 정하고 그걸 농담처럼 부드럽게 전달해요. 그러면 분위기도 깨지지 않고 부담 떠넘기기도 사라지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찝찝했던 순간. 그걸 해결하려면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내 목만 낼게. 또 다른 경험. 친구들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파스타와 피자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계산서가 나오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난 샐러드만 먹었으니 딱 내 목만 낼게.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 친구는 평소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팝값 앞에선 갑자기 계산적이 됐어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단기적 이익을 챙기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죠. 실제로 그 친구는 점점 모임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그 태도에 실망했던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손실 회피 편향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요. 하지만 관계에선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게 신뢰를 쌓는 비결입니다. 기버는 돈 몇천 원보다 관계를 우선시하죠. 그 결과 더 깊은 우정을 얻습니다. 사례 3. 벌써 계산했어? 회사 후배와의 식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카드를 꺼내 계산하면 후배가 늘 똑같이 말했어요. 형, 벌써 계산했어요? 내가 낼라 했는데 처음엔 귀엽게 들렸죠?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 진심이 의심되더군요. 정말 낼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 나올 때 지갑을 꺼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이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이 후배는 부담은 피하면서 배려하는 척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 후배와의 식사를 꺼리게 됐어요. 계산 후에 찜찜함이 관계를 망쳤죠. 사례 4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마지막 사례. 한 친구는 늘 나 지금 돈 없어 알지? 라며 밥값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SNS엔 새 명품 신발,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죠.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저런데 돈 쓰는 거야? 친구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태도가 반복됐어요. 밥값 내야 할 때는 김밥집을 고집하고 누가 낸다 하면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하더군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박하지만 소인은 일에 박다. 이 친구의 이기적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우정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상황들을 어떻게 다룰지 실용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밥값 계산에서 관계를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1. 명확한 원칙 세우기. 식사 전에 규칙을 정하세요. 오늘은 터치페이로 하자거나 이번엔 내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내는 거야 라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행 갈 때 공동 비용을 미리 걷어요. 예를 들어 여행 경비는 n분의 1로 하고 밥값은 돌아가며 내자. 이렇게 하면 너가 싸같은 농담이 나와도 우리 정한 대로 하자. 라며 웃으며 넘길 수 있죠. 명확한 원칙은 갈등을 막는 방패입니다. 솔직한 소통. 누군가의 태도가 반복적으로 불편하다면 정중히 말하세요. 예를 들어 매번 내가 내는 것 같아서 좀 부담돼. 우리 같이 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함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만듭니다. 저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그 친구가 더 배려하게 됐고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3. 기버의 마음가짐. 항상 더 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작은 손해는 기꺼이 감수하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행복감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가끔 오늘 내가 쏜다 라며 분위기를 띄운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의 웃음과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죠. 기버가 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계산서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태도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 몇만 원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추억과 신뢰가 중요한가요? 저도 예전엔 왜 내가 맨날 내야 해? 라며 속으로 불평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돈보다 소중한 건 그 사람과 함께한 순간, 그리고 앞으로 쌓아갈 신뢰라는 걸. 영국 시인 존 더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순간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내 태도도 돌아보세요. 배려와 균형이 있는 관계,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을 기억해주세요.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배려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과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